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등의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이 의료 민영화로 인식되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이 철도 민영화 문제와 함께 불거진 상황이어서 철도와 의료 부문의 민영화를 공동으로 저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단체의 정책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시민운동 하시는 분 같은데 지금 예, 맞습니다. 시민운동도 하시고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네. 어제 그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또 같이 민영화를 같이 막아내자 뭐 이런 취지였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지금 아주 좋지 않고 네. 또 특히 지금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고 이제 이 민영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향후에 같이 싸우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향후에 같이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어제 이제 저녁에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이제 그 철도 그 파업 지지하는 그런 그 집회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네. 이제 의료 민영화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이제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언론이나 아니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전면적인 민영화 지금 추세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민영화라고 얘기하지만 정부는 그게 민영화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저도 이해하기로 의료 민영화 그러면 의료 보험 민영화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이 의료 보험 민영화는 아닌 거죠? 의료 보험 민영화 안은 이제 담겨 있지 않은데요. 네.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연속이 되면은 사실상의 이제 의료보험도 민영화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민영화 관련돼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의료는 당연히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네. 사회보장제도고 한국이 이제 뭐 민간병원이 많은데 뭐 팔아먹을 병원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민영화를 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의 이제 책임과 책무를 방기하고 이걸 이제 대기업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당연히 민영화가 맞고요. 네.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원래 민영화라고 하는 게 국가가 이제 그 어떤 이런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철도 같은 거를 소유하는 것만을 가지는 그 설명하는 기능이 아니고 기능까지도 원래 국가가 하는 건데 요번 이제 이 자회사의 뭐 영리병원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민영화가 맞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비영리법인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 의료기관은 네.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이 자산들은 사실 국가 자산에 그 준해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폐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다 그거를 소유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요번에 이 법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인수합병도 가능하고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의 그 자산으로 거의 인정하던 부분을 민간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민영화가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민영화가 맞냐 이런 내부 논란들을 거치면서 뭐 의료 영리화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던데
본질적으로 의료 민영화로 이해해도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영리화되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고 또 당연하게도 민간보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이제 한국은 건강보험이 다 이제 적용이 되고 건강보험을 뭐 의원이나 병원에서 받고 있지만은 네. 사실 이 건강보험 영역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정부가 말한 그 논리대로라도 민영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자들이 병원 앞에 가서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전부 다 돌아와야만이 정부는 진짜 민영화라고 할 것인지 정말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일단 자법인 일반 회사로 치면 자회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의 병원 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그 자회사들이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이번 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사업들을 허용해 주는 겁니까? 일단 이 영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냥 영리 사업이 아니고 이제 배당과 그 투자 배당이 자유로운 일반 주식회사 형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가능한 사업은 뭐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한 걸로 거의 되어 있는데 예시를 든 사업들이 거의 과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기기 임대업이라던가,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건강상품, 뭐 헬스기기 같이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 병원의 임대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병원의 그 부동산업 진출이 가능한 거고 본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병원의 그 건물이나 자산은 전부 자회사로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약품 개발이나 이거는 이해 당사자 원칙하고 이제 위배되는 건데 원래 의료 윤리의 핵심에 보게 되면은 본인이 연구하거나 본인이 개발 투자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하거나 사람들한테 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해치는 사실상 돈이 되는 거는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숙박업, 뭐 서점, 뭐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의료품, 약품 개발 그것이 그럼 기존의 제약 회사하고 영역이 충돌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제약회사하고 영역이 충돌된다기보다는 제약 자본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런 비영리 법인 병원들이 또 투자한 어떤 하나의 펀드나 아니면 뭐 다른 제약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제약회사 연구 개발 부분에만 따로 자회사를 차려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제약회사까지는 못하게 했는데 그것까지 한다는 거는 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다 이건 영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숙박업 얘기하셨어요. 숙박업은 뭡니까? 숙박업은 원래도 이제 일부 허용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메디텔이라고 해서 의료 호텔을 가지고 그 허용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디텔이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건데요. 이 메디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형 병원들이 자기 병원 옆에 그 자신의 병원에 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검진을 받을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환자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숙박업까지도 이제 허용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임대업하고 건강기기 그다음에 뭐 건강 상품들하고 약품 유통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그 원격 진료더군요. 원격 진료는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거는 환자와 이제 의사 사이에 컴퓨터나 아니면은 그런 단말기, 일반 스마트폰 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의료라고 이제 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반대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 자회사의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이런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사실 원격 의료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원격 의료도 이제 이러한 의료 민영화와 그 다음에 이런 민간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선결 과제로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예방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이 다 해주고 의사들이나 이런 국가 의료 체계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양하려고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원격 의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의료비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도입하게 되면. 원격 의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까? 원격 의료 자체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시범 사업을 할 때만 해도 가격이 뭐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그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서버 등을 갖추려고 하게 되면 뭐 국민들이 직접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고 해도 큰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 국가가 이거를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뭐 해서 꼭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만 비용 대비 효과나 그다음에 의학적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는 이거는 거의 유용성이 없고 IT 기업들이나 이런 단말기 회사들의 그 몸집 불리기가 우선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국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의료 혜택 여부와는 또 별개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군요. 뭐 IT 시스템 구축 과정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그걸 우려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이미 시범 사업에 들어와 있는 사업체가 삼성, SK 뭐 이런 대기업들이고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도 비쌀 뿐더러 이걸 전 국민한테 다 하게 되면 사실 엄청난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시범 사업 때 들어갔던 비용 80만 원은 고객이 설치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말기 가격만 80에서 150이라는 거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은 그 강원도 쪽에 500명 정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3년을 했는데 35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사들을 실제로 뭐 더 많은 어떤 격오지나 뭐 이런 상간오지에 가지 않는 의사들을 좀 더 그 메리트를 줘서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가도 이 금액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원격 의료를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의료법상의 법을 바꿔서 원격으로 진료하고 나서 뭐 처방전이라든가 다른 거를 의사가 줬을 때 다 법적 권한이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직접 만나지 않는 경로를 이제 많이 개척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를 10년 넘게 연구를 해왔지만은 안정성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많이 권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처방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해줄 게 없습니다. 원격을 하게 되면. 간단히 정리하면 아까 이게 이번 방안에서 비중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이고요. 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명분을 확보하기에는 또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촘촘한 그런 그 공론화 과정, 그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 뭐 단말기 및 모든 사업을 사실 환자 부담이 전혀 없고 국민 의료비 상승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번 재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권 사업이잖아요.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출하는 기업이나 이런 쪽이 사회복지 개념에서 전부 무상으로 뭐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돈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요건 이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잽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투자 활성화 계획을 이제 대거 발표한 게 이제 거의 뭐 의료 민영화의 쓰나미 수준인 것이라서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논란이 좀 지금은 좀 수그러들고 있는 거죠. 도리어 비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래요. 당장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 원격 그 진료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 약국이요. 네, 그런 용어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법인 약국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원래 지금 이번에 나온 투자 활성화 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명박 정부 때 다 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뭐 단 하나도 원격 의료부터 시작해서 단 하나도 이명박 정부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없는데 법인 약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약국이나 의원이나 의사 개인 한 명이 1인 1개소로 하나만 딱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는데 법인 약국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약국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그 약국 법인이 이런 수많은 약국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나온 법인 약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법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영리 법인이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게 했으면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영리 법인이 이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나 자본이 투자해가지고 약국 사업을 통해서 배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의 도입과 동일한 것처럼 이 법인 약국은 영리 약국의 이제 본격적인 도입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제약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예, 제약회사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약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이나 유한회사만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제약회사에 약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약사분들이 뭐 약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방방곳곳에 뭐 곳곳에 공무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사분들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영리적 유한회사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제약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많기 때문에 제약자본뿐만 아니라 뭐 재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병원에서 또 우회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소득세는 이런 분들이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최고 구간인 35%지만 네. 영리법인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법인세 되게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하도 떨어뜨려가지고 20%입니다 지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자본을 융합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세금 혜택까지 줘가면서 영리적 행위를 부추기는 거라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입장이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막아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법 개정을 아예 안 한다는 입장이죠. 지금 뭐 법인 약국만은 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이건 네. 법 개정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이 자회사와 네. 부대 사업 확장은 본인들이 이제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만으로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 규칙으로 부대 사업의 범위를 정했고 네. 이런 이제 의료 영리 그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했다는 그런 근거인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의료법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의료법상 부대 사업이나 이런 자법인을 만드는 거는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주차장이나 구내식당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의 장례식장 같은 것들은 사실 환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그 포장을 해서 부대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요번에 나온 화장품 판매, 건강 그 증진식품 판매, 뭐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그다음에 유통은 환자 편의를 위한 건 하등에 관련이 없고 전부 이 병원의 수익 증가 그리고 이 병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배당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의료법 개정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와 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이 돼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강력하게 대응하신다고 했죠.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 여론이 되게 좋지 않은데요. 저희 대국민 선전을 계속할 계획이고요. 네. 현재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 국회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뭐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국회가 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원래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본인들의 영역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뭐 야당이나 이 부분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같이 연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이제 철도 파업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지만은 네. 전반적인 이런 민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가스나 다른 수도도 지금 민영화하려는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동조합의 투쟁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이고요. 네. 그 최근에 있었던 그런 대규모 집회도 조만간 또 열립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대자보 네. 그 운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 파업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데 뭐 토요일에도 뭐 계속 그 모이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모이는 게 뭐 지금은 뭐 좀 숫자가 뭐 생각만큼 예전에 뭐 촛불 항쟁만큼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지금 이 의료 민영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불만이 이제 지금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계속 선전하고 저희는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이제 큰 박근혜 정부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